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꺼내든 관세 복원 카드의 의도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뭔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는 26일이지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이런 거를 SNS를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에도 늘 SNS를 통해서 먼저 공개하고 미국 내각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듯이 반응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SNS상에서 공개했었던 것은 우리 국내 언론에 거의 도배되듯이 다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상에서의 발언은 뭔가를 더 촉구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글로벌리 지정학적인 결에서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미국 내 국내 정치 상황도 있고 또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좀 뒤집기 위한 뭔가의 액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빨리 입법시켜라 이거죠. 입법시켜야 입법시키지 않으면 원래대로 관세를 복귀시키겠다라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국 국회 입법을 왜 꼭 집어서 문제 삼았을까? 네. 그게 참 의문이네요. 자, 일단 대법원 판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결. 근데 지금 현재로서의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상호 관세 무효야 이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두 번째, 이 무효 판결이 내려졌을 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절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강하게 흔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과 같은 그런 정책이거든요. 예. 그런데 특히 상호 관세 무효 판결 결과 다른 나라들, EU라든가 한국 같은 나라들이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걸 이행하지 않아요. 상호 관세 때문에 대미 투자 약속 받았는데 상호 관세가 무효되니까 대미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빨리 명문화하라, 못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시켜라라는 것이고 사실상 EU도 같은 입장입니다. 한국도. 한국과 EU 같은 경우 국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입법을 좀 강요하면서 명문화하고 못 박는, 그래서 상호 관세가 설사 무효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 대미 투자를 약속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촉구하는 여정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건 아니고 SNS에 일방적으로 올렸는데 또 인상 시점은 또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행 시점은 한국 정부의 대응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한 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 산업통상부 장관이라든가 또 국무총리라든가 각 한 라인에서 상대국과 적극적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입법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다면 이게 그래? 그러면 좋아라고 이것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런 대응이 없거나 트럼프 대통령 혹은 미국 내각의 어떤 요구 사항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실제 상호 관세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수도 있겠다. 언제든지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서 다시 올려잡기로 할 수 있겠다. 한번 시간을 더듬어 보면요. 11월 26일자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때 약속하기를 그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해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한미 간의 약속입니다. 근데 11월 26일자에 발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을 한 거예요. 제출했으니까 11월 1일자로 실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받기로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국 정부에 혹은 국회에 어떤 다른 뾰족한 의사가 안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 과정을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해 보니까 한국 정부가 오히려 상호 관세 무효 판결 날 걸 대비해서 오히려 빠른 촉구를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빠르게 입법을 하라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자동차가 걱정이에요. 오늘 뭐 잠시 뒤에 주식 얘기 하겠지만은 네, 현대차에 관련 뭐 자동차 관련주는 오늘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15%에서 25%로 진짜로 늘어나나요? 자, 진짜로 늘어난다면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이 또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에 하나 상호 관세가 무효 판결 내려진다. 그러면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 정부로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만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그밖에 대응이 없네, 아무 이행 과정이 없네 라고 한다면 행정명령을 사인하면서 다시 원상복구시키겠다,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관세를 다시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25%로 부과하면 역시 수입업체들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밖에 주요 수출 품목에 상호관세 혹은 자동차 품목 관세가 갑자기 관세 폭탄으로 내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급 적용해서 11월 1일부터 다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한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좀 적극적으로 한라인 속에서 대화와 또 협상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양국 합의 사항에는 법안 제출 그리고 그에 따른 관세 인하 조치만 명시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법안 통과 시한이나 그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담겨 있지 않았는데 네.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2월에 또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들어간다고 밝혔거든요. 네. 어떻게 자, 이 트럼프 부분도 대통령이 반응을 할까요?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국회에 제출을 하고 제출한 그 달로부터 이제 상호관세를 소급 적용해서 무효로, 그러니까 15%로 내려잡기로 25%를 무효하고 15%로 내려잡기로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의 의미는 어쨌든 국회에 제출하면 그 달부터 15%로 내려잡은 상호관세를 부과키로 약속했던 것이고 그 이후 당연히 뭐 소위 말하는 성실성의 기초에서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약속한 것이라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왜 지금 11월 26일자로 제출을 했는데 2달이 지났단 말이죠. 왜 아무런 이행 과정이 없는가? 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행 과정을 촉구시키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2주 전에 미국이 한미 팩트시트 이행에 대한 촉구 서한을 보낸 게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여러 정황들을 모니터링하는 당연히 기구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관세 무효 판결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무효 판결이 될 텐데 상호관세를 낮춰잡기로 약속받고 그걸 전제로 우리가 대미 투자를 약속했었던 것인데 상호관세가 원천 무효될 건데 굳이 대미 투자를 단행할 게 적절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이나 의사결정자들이 발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호관세 무효 여부가 발표되기 전에 대법원의 정식 판결이 있기 전에 빨리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져요.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약속받은 게 없어요. MOU 수준이고 실제 명문화한 건 없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더 흔들리겠죠. 상호관세도 무효고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하는 그런 명분이 전혀 없는 정치적 지지를 덜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고려해서 상호관세를 좀 촉구하는 명문화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많은 분들이 좀 놀랐을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한데 그래도 우리 증시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 사상 처음 종가 기준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미 약 지난주 한 일주일 정도부터 5천선은 돌파를 했지만 종가에서는 또 5천선에서 안착하지 못하는 이게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재밌는 현상인데요.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시다시피 주가가 5천까지 올랐으면 이제 떨어질 일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리고 5,000선까지 올라섰고 이게 뉴노멀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5,000선에서 무너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매도할 것이고 5,000 이후에도 이게 뉴노멀이니까 다시 올라갈 거야 하고서 매수세가 이어졌던 것인데 그게 계속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매도세와 매수세가. 그러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제 5,000선을 넘어서 계속 우상향할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들만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나오신 거죠. 상당 부분 조정이 아하. 끝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000선 돌파, 종가 기준으로도 5,000선 돌파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세 쇼크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도 소폭의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호 관세에 대한 위협, 이 관세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스닥도 상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향후 우리나라의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해서이다. 어쨌든 하방 압력은 있었던 게 맞아요. 조정 압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상방 압력, 기대감이 더 컸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뭐 발언 혹은 뭐 지정학적 이슈 이런 거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겁니까? 상당 부분 내성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이제 댓글이 이제 관세 뭐 없는 거 아니야? 뻔한 그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발표만 하고 이행 안 하는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이 타코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상황이 야기되면 또 없었던 걸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성도 상당 부분 생겼고 과연 상호 관세 올릴까 하는 의심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루 반영하겠다. 이걸 좀 좋게 생각해 본다면 한국 정부가 또 발빠르게 대응해서 이것이 없던 일로 다시 15%로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조치하지 않겠느냐. 조치를 이끌기 위한 그런 발표였던 것이고 조치를 할 것이다. 결국은 상호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또 증시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이제 SNS에 그쳤지만 이제 또 네. 조만간 또 육성으로 또 뭔가를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라 또 증시 전망,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발표가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만 그 발표가 있기 이전부터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10시 반, 내일 밤 10시 반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기자들이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또 추가 답변을 할 텐데 아무래도 우리 생각에는 한국 이슈가 분명히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린란드 사태가 있었을 때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는데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길게 얘기한 게 그린란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역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국 혹은 EU 상호관세 왜 국회 계류만 하고 이행하지 않느냐. 빠른 이행을 촉구한다. 안 하면 정말 상호관세 부과할 수 있다. 그거보다 더 큰 조치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드린다면 저의 조심스러운 그 의견은 뭐냐면 이번 주 목요일이 FOMC 회의예요. 그러면 FOMC 위원들이 금리 결정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당연히 그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을까. 그 메시지는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 이 사람으로 지명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FOMC 위원들이 다소 그런 차기 연준 의장을 의식한 통화정책 이행을 또 촉구하는 방식의 그런 연설도 담겨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1년 전부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공개 석상에서 연설하실 때마다 즉각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라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연설에서도 그런 부분을 거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요일에도 어떤 메시지 나올지 지켜보죠.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